이제 제가 그 건강 강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그 사람 건강에 대한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건강에 대한 내용을 이제 건강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사실 우리 건강이 불우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서로 잘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관리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보통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명체를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생명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생명체가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동양인 기준으로 60조의 생명체가 있잖아요. 60조의 생명체. 그 60조의 생명체를 우리는 사실 세포라고 부르는데 60조 개의 세포. 근데 그 세포가 그냥 세포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생명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세포 안에는 약 한 63가지 정도의 원소가 세포 속으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3가지 정도의 원소. 그 사람이 이게 태우고 나면 사람 속에서 63개의 원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63개의 원소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 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63가지의 원소가 모여서 이게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을 형성하고 물질이 세포가 되는 거죠. 세포가 이제 우리 몸에 세포들이 조직을 이루잖아요. 그 조직을 이루어서 우리 몸에 기관이라고 하는 걸 형성해요. 기관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심장이니 신장이니 또는 폐니 이런 기관들을 형성하고 그러한 기관들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 몸에 12개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12개통.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12개통에 대한 내용인데 그 12개통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면 내 몸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기 수월하죠. 근데 그 계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병원에 가면 과가 있잖아요. 과가. 그 과에 대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피부과, 예를 들면 또 정형외과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12계통에 대한 내용을 우리 원장님 알고 계셔요? 네. 처음 들어서. 나는 10개, 20개. 예. 그럼 12계통에 대한 내용 첫 번째 보면 우리 몸의 겉으로 되는 이게 피부로 쌓여있잖아요. 근거 짧게. 피부계통. 네, 피부. 그 다음에 이게 골격이 형성되는 것은 이제 뼈대계통. 네. 그 다음에 그 뼈대가 잘 세워지려고 그러면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육계통. 근데 이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려고 그러면 이게 신경이 같이 연결돼 있어야 그 근육이 신경으로 통해서 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신경계통. 그 다음에 이 신경계통으로 연결될 때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러면 혹시 건축해 보셨어요?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게 있죠. 항상 집 짓기 전에 중요한 것은 상수도, 하수도. 이거는 뭐 기본으로 어떻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수도관에 해당되는 게 순환계 계통이에요. 우리 몸의 혈관. 그 다음에 하수도 계통에 해당되는 것이 림프 계통이에요. 림프 계통.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상수도, 하수도를 잘 해놔도 전기 시설이 안 돼 있는 건물은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기 시설이 아까 신경계통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런 계통에서 내분비 계통이라고 해가지고 몸의 전반적인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관장하는 내분비 계통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소관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잘 형성되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면역 계통이 형성되거든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팔계통.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볼 때 코로 숨을 쉬면서 연결될 때 호흡기 계통. 입을 연결해서 먹어 사는 소화기 계통.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서 여기 있는 이 콩팥과 연결해서 비뇨 계통. 그 다음에 여기 제 밑에 가면 이제 우리가 생존 본능에 대한 생식기와 연결해서 생식기 계통. 이래서 12계통으로 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계통에 대한 내용. 네. 그런데 이 12계통의 몸이 우리 몸에서 이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항상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항상성. 이 항상성이 유지가 잘 되면 건강한 거고 항상성이 이상이 오면 이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항상성은 크게 세 가지가 건강에 대한 내용의 바로미터예요. 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체온입니다.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외적으로 쟀을 때는 36.5도.
근데 신부계통, 몸 안에 있는 이 내부에서의 온도는 약 37.2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내 몸에서 유지가 되어져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포수. 우리 몸에는 세포수, 우리 몸이 70%가 물로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순환기 연기라는 혈관으로 연기된 피는 약 6리터에서 7리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70%가 물이냐? 나머지 물은 전부 다 어디에요? 60조 개의 세포 속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세포수인데 이 세포수의 특징은 우리가 물을 어떤 데는 많이 먹을 수 있거든, 적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세포수가 늘어나고 적게 먹는데 세포수가 빠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세포수는 항상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느 순간에 항상성이 유지가 안 돼서 세포가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세포가 부풀어지거나 세포에 어떻든 간에 이상현상이 오게 되면 그건 바로 질병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건강과 질병의 바로미터다. 이게 굉장히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 건강한가?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가? 라고 얘기할 때 세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이해를 해주고,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혈압입니다. 혈당입니다, 혈당. 이 혈당에 대한 내용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우리가 이 혈당이 높은 걸 먹는 데서 혈당이 막 올라가고 혈당이 낮은 걸 먹는 데서 혈당이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혈당을 스스로 조절을 해주는 이 항상성이 있어져야 우리 몸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하는데 처음에 뭐라 했어요? 체온. 두 번째는 세포수. 세 번째에 대한 혈당.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그 사람의 건강에 어떠함인가에 대한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에 대한 내용을 병원에 가면 그 건강검진할 때 항상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질병 상태가 어디 질병 상태가 오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하는 것이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의 이 건강에 대한 내용이 그럼 이게 육체를 기준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 육체 자체에서의 이 몸의 이 회복력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이걸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어떤 방어력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이 육체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정신에 영향을 받아요. 정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몸은 정신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건강해. 그래서 자기가 건강한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을 항상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뇌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구나. 그러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몸에 약간 이상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한 것과 현실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내용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 괴리가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은 빨리 막 그냥 그걸 극복해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려고 해요. 회복이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난 아파. 난 머리가 아픈 사람이야. 난 허리가 아픈 사람이야. 난 다리가 아픈 사람이야. 난 어디가 아픈 사람이야. 이 아픈 사람이란 말을 달고 다니면 그 사람은 항상 거기가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아픈 게. 이게 너무 뜨거워.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너무 사랑이 넘쳤습니다. 네. 그래서 아픈 걸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건강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정신에서 온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1000번의 법칙인데 그렇게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를 1000번만 외치면 아픈 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도 딱 앉아서 지금 내가 아프고 해도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날 얼마든지 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다 암에 걸려 죽어도 나는 안 걸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내용에 신념, 확신을 계속 심어주면 본인이 아픈데도 치료가 되고 안 아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아파 죽겠는데 나는 안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또는 내가 나쁜 놈인데 나는 나쁜 놈이 아니야. 나는 괜찮은 놈이 그렇게 확신을 주면 좋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다고 그래?
나는 나쁜데 어떻게 안 나쁘다 그래? 막 이런 양심의 소리가 자기 내면에 싸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에 가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스스로 터득하고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속에 다 용서가 되고 나면 자기가 용서가 되면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나랑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데 가면 누가 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사함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 싸우지 않죠. 이게 어떻든 간에 종교의 힘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념을 더 강력하게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곤고해지고 그 정신이 나를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 이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되겠죠. 그래서 치료는 항상 육의 문제지만 사실 그 사람이 육에보다는 뭐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보다 또 어디까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약해질 때 어느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혼 육에 대한 내용이 일체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질 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이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관장할 수 있는 혼적인 영역의 지덩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인 이 바디와 연결되어 있는 육체적인 영역이 있어도 인간을 영혼육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이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일체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사람의 건강은 이게 일체가 깨진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건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굉장히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정신적인 혼적인 부분에 대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육적인 건강관리법도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걸 다 알기 어려우니까 육적인 건강관리법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먼저 한번 쫙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러면 육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7가지가 중요하다. 7가지. 육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7가지. 그걸 오늘 이제 선물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7가지 육적인 건강을 하기 위한 건강관리법 첫 번째는 뭐냐면 1번은 숨입니다. 숨. 숨이요. 예. 숨. 혹시 숨쉬기를 잘 하세요? 잘 못해요. 숨이 어떻게 쉬는 게 좋은 거라는 건 이제 뭐 박원장이나 이렇게 그전부터 근데 이제 그래도 할 줄은 잘 몰라요. 이게 어느 게 답인지는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그 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숨을 잘 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숨을 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요한 건 숨쉬기를 할 때 숨쉬기의 목적을 살기 위해서 그냥 이게 살기 위해서 숨쉬는 사람이 있고 숨쉬기의 목적이 분명해야 숨쉬기를 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숨쉬기를 숨을 쉰다고 하는 차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걸 호흡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요. 호흡이다. 호흡. 그래서 숨쉬기에 대한 내용을 호흡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 호흡에 대한 내용은 영적 호흡이 있고 혼적 호흡이 있고 육적 호흡이 있어요. 호흡법이. 그러니까 영적 호흡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영혼육에서 영이 살겠죠. 영혼이 살겠죠. 이 영적 호흡과 혼적 호흡과 육적 호흡. 호흡에 대한 3가지에 대한 호흡에 대한 내용을 잘하면 진짜 건강하죠. 그냥 숨쉬기는 그냥 내가 여기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산다는 사람이 숨쉬기를 하는데 호흡을 해야 된다. 이 호흡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영적 호흡이든 혼적 호흡이든 육적인 호흡이든 호흡의 특징은 뭐냐면 호흡은 좋은 것만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호흡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뱉는 게 더 중요해요. 들이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뱉는 게 중요하다. 호흡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뭘 주면 내가 숨을 쉬는 것은 내 몸에서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내가 산소를 들이마셔서 필요한 산소, 이 산소는 어디에 필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산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산소가 필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아까 생명체가 몇 개라 그랬죠? 60쪽의 세포. 세포 안에 뭐가 있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면 그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이 화학 공장이거든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데 공장이 가동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60조 개의 화학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뭐가 필수다? 산소가 필수다. 산소가 없으면 화학 공장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소를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산소를 그래서 필요해서 마시는 걸 숨쉬기로 하는데 사실은 그 산소를 들여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배출이 중요하다. 배출. 근데 우리 몸에 뱉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뱉어야 될 것은? 산소의 반대를 뱉어내는 거죠. 뭘 들어갔으니까 그 중에서 산소와 다른 것으로 분화가 될 것인데 산소는 세포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는 거고 그 쉽게 말하면 뭐 이제 학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CO2 CO2 하고 노폐물. 자, 그래서 이제 아니 이런 거 주고받아 기억을 남으니까 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O2를 마시지만 사실은 O2만 마시는 게 아니라 먹잖아요.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을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식물이 됐든 아니면 동물외행이 된 고기, 육고기가 됐든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먹잖아요. 이런 어떤 이게 유기물질이에요. 유기물질에 대한 내용의 특징은 무기물과 유기물이 있는데 유기물의 특징은 태우면 거기에 탄소가 나오는 게 유기물질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이제 CO2를 말씀하셨잖아요. CO2가 대표적인 이제 배출해야 될 그 탄소인데 탄소와 산소가 합쳐서 CO2가 돼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대부분 보면 우리가 먹으면 그러니까 탄소는 무조건 발생되죠. 유기물질이니까. 그런데 화장실에 가갖고 배출을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배출하는 이 배출은 사실은 배출의 그런 탄소 배출에 대한 내용이 한 10%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0%도 어떻게 배출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우리 몸에는 아까 피부계통이 있잖아요. 피부에는 400만 개의 구봉이 있어요. 이 구봉이 400만 개가 있어서는 이 피부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피부를 통해서 배출을 하는데 피부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배출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그나마 30%밖에 피부로도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어디로서 배출이 될까요?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근데 호흡을 통해서 배출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숨쉬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코로 들이쉬면요. 이게 기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갈 때 보통 한 1500ml밖에 안 들어요. 깔딱 나가고 깔딱 나가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폐로 싹 들어가다가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 몸의 구조로 볼 때는 아까 순환계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순환계에 대한 경우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가스가 뭐를 타고 지금 돌고 있을까요? 피를 타고 돌고 있잖아요. 그 피 중에서 우리가 무슨 피가 있어요? 동맥과 정맥이 있죠. 근데 보면 동맥은 무슨 색깔이에요? 동맥은 빨간 색깔. 정맥은 검푸른 색깔. 검푸른 색깔이잖아요. 그러면 왜 동맥은 빨간 색깔이고 정맥은 검푸른 색깔인지 아시죠? 산소가 들어가 있고 산소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색깔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실 때 그러면 그 호흡으로 들어 마실 때 산소가 많이 쭉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왕성히 일어나겠죠. 그러면 동맥으로 들어가고 정맥으로 나오는 것이 왕성하게 되면서 폐 기능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이 교환이 일어나거든요. 폐에서. 이 교환이 폐까지 와서 할 때 폐에서는 약간 5000ml 정도를 5000ml 이거를 순화시킬 수 있는 영양이 되는데 우리는 숨쉬기만 하면 아까 몇 ml밖에 안 들어도 되죠? 1500ml. 그러면 안에 폐에서 순환이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몸 안에 전체에 대한 내용이 순환계 운동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몸으로 다시 돌기 때문에 온통 몸에는 뭐가? 독소가 가득 차서 돌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몸이 계속적으로 그런 독소의 영향 때문에 염증도 생기고 통증도 오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되는 것이 내가 뱉어내야 될 가스를 제대로 못 뱉어내기 때문에 오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호흡법만 잘해도 굉장히 건강할까 안 그럴까?
건강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호흡을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우리가 호흡을 평상시에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똑똑해서. 우리 머리가 똑똑해서. 왜 똑똑하냐? 우리 머리는요, 예를 들면 이런 환경에서 나한테 호흡을 이렇게 크게 심호흡을 하라 그러면 얘가 잘 말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왜? 여기는 지금 안에 공기가 안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이 좋은 공기보다가는 여기 보면 이게 난방기육 돼 있지요, 밀폐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들이마셔 봐야 전부 다 이거 가스지 깨끗한 산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얘가. 깊게 심호흡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대자연 속에 가면 나도 모르게 쫙 들이마셨다가 쫙 내뱉죠. 저절로 얘가 다 알잖아요. 이건 건강한 거야.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야. 마음껏 들이마셔. 그래 네가 살아. 막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속 대자연 속으로 가야 호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명상을 해서 호흡을 하려고 해도 얘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환경이 나쁘니까 이건 마셔봐야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호흡이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만약에 호흡을 잘하려면 3층에다가 공기청정기 기가 막힌 걸 싹 갖다 집어넣어놓고 아니 공기가 막 산수방 같이 만들어 놓고 이러면 호흡이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호흡법보다는 호흡을 계속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거죠. 쫙 들이마셔서 아랫배까지 내렸다가 그러니까 보통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셨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4, 4, 4 이거에 대한 내용 훈련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니까 우리 호흡하는 관계지 사실 좋은 공기 마시는 장소는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이 호흡 훈련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폐의 기능은 폐 근육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들어간 것이 호흡기가 아니고 이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이 이 갑바 이런 근력이 생기잖아요. 안에 근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근력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평상시에 근력이 좋은 사람들은 호흡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러면 좋은 공기를 잘 들이마시고 가스를 잘 뱉으니까 몸이 아파도 빨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얘가 예를 들면 기침 좀 하고 마음이 이렇게 결려버리면은 숨을 못 쉬어요. 이래요. 그러면 이러다가 나쁜 공기들을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폐혈증이 와서 결국은 죽는 일들이 평상시에 이 폐 기능을 강화하는 폐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시킨 사람과 안 시킨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요. 아플 때. 그럴 때는 이 호흡을 못할 왜냐면 이런 데 결리고 막 이렇게 아프면 숨을 못 들이마시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운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근력이 좋으니까 그냥 한 번씩 들이마실 때도 좋은 공기 확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거가 무난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해놓으면 아팠을 때 덕을 어마어마하게 보죠. 이런 호흡법에 대한 공부.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예를 들면 어디가 좀 아프게 되면 숨을 못 쉬어요, 숨을. 그럼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거 마스크 씌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씌우는 것도 이게 정상적으로 자기 호흡을 해서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호흡법은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엄청나게 도움을 받는 건강법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호흡법을 잘 해놓으면 진짜 아팠을 때 자기가 숨만 잘 쉬어도 살 수 있는 거를 숨 못 쉬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폐혈증 걸려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해서 호흡을 잘해야 되는데 호흡은 단순하게 산소 들이마시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그건 숨쉬기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호흡을 해야 된다. 이건 마시고 내뱉고 마시고 내뱉고를 자 근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또 약간 아까 잘 알려면 아까 이거는 이제 유교호흡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혼외호흡, 영유호흡도 있다 그랬죠?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진짜 이제 이게 완전히 영혼육에 대한 호흡법이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배출에 대한 내용과 마시는 거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숨쉬기를 하면 그러면 건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또 대내용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호흡법 관심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몰랐던 걸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렇죠. 명상이나 아니면 뭐 단전호흡이나 이런 쪽이 그냥 좋다는 것만 알지 왜 좋으냐는 오늘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하셨어요? 좀 그런 교육을 하셨어야지.
그 제가 수준이 높은 줄 알고 위에 것만 가르쳐서 그래요. 안에 들어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요. 얘기한 것도 기억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호흡입니다. 숨쉬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 잘 드시나요? 좋은 물 먹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물을 잘 드시나요? 그러면 이제 좋은 물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물을 잘 드시냐라고 얘기할 때 물에 대한 첫 번째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루에 얼마나 물을 드시나요? 글쎄 2리터를 먹으라 그랬나?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억지로는 많이 못 먹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먹는데 책에 쓰여져 있는 데만큼은 못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리터는 들으시긴 했는데 그 2리터에 대한 내용의 원리를 모르니까 모르죠. 그걸 이제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2리터에 대한 내용은 아까 우리 그 순환계에서 혈관에 들어있는 피는 얼마나 됐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6, 7. 6에서 7리터라 그랬잖아요. 이 6리터 정도가 기본인데 6리터가 우리 24시간 동안 계속 순환을 하는데 어디를 거치냐면 콩팥을 거칩니다. 콩팥을 거치는데 하루에 한 30번을 돕니다. 콩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엄청나게 번 거죠. 만약에 혈액 투석 받으러 가면 그죠?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24시간에 몇 바퀴를 돌린다고요? 30바퀴를. 그러니까 이 콩팥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에도 계속 돌잖아요. 심장 돌죠. 똑같이. 같이 도는데 콩팥은 걸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는 거예요. 혈액은 하루에 30번 돈다. 30번. 30바퀴를 도는데 그러면 6리터짜리 30번 도르니까 약 한 3, 68, 180리터가 도는 거 아닙니까? 그죠? 180리터가. 180리터가 도는데 그게 돌아갈 때 거기에서 걸러서 오줌으로 나오거든요. 나쁜 것들. 찌꺼기가. 그런데 대부분의 혈액은 다시 재사용을 해요. 그래서 재사용해서 돌아가는 게 약 178리터 정도는 재사용을 합니다. 178리터. 그리고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땀으로 배출되는 것이 한 2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혈액이 물을 통해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그 178리터가 돌아가는데 물을 내가 2리터를 못 채워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쉽게 말하면 갈증이 나겠죠. 갈증도 나는데 중요한 게 이게 부족하니까 세포에서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포수가 있어야 70% 정도 있어야 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핵발전도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게 노화가 빨리 오겠죠. 그러니까 물을 제대로 못 먹으면 몸의 세포의 노화 현상이 빨리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몸의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물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70%가 물인데 머리는 몇 프로가 물일까요? 머리는 90%가 물입니다. 물로 차 있어요. 여기에서 척수가 있는데요. 이 척수에서 여기는 이 척추를 통해서 내려오는 여기는 통로 속에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척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내가 물량이 부족하면 여기가 말리죠. 여기 물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디스크가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물의 부족 현상은 디스크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추간판 탈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물이 들어가면 항상 이게 유연성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툭 이렇게 하면 이게 탁 이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간판 탈출이 일어나서 척추에 디스크가 오는 거는 무리한 어떤 액션도 무리한 액션이지만 뭐의 부족 현상이다? 물의 부족 현상이다. 그러니까 물만 잘 먹어도 디스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한 2리터가 배출이 되는데 1.5리터는 우리가 마셔주면 0.5리터는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되기 때문에 한 2리터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한 1.5리터 정도 먹어도 부족하게 채워는 줘요. 근데 갈증이 나서 먹으면 이미 세포가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갈증이 오기 전에 물을 먹어서 채워주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런 물의 양도 물의 양이지만 두 번째는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요? 라고.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요? 그러니까 그건 물어보려고 네, 좋은 물은. 그럼 좋은 물에 대한 내용과 여기서 좋은 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건강에 가장 큰 치명타를 입는 것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물을 다 먹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도 역삼투압 정수기 네. 비싼 거. 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미네랄 다 걸러내요. 그럼 미네랄이 없는 맹탱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은 해결이 되는데 몸에 자 미네랄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세포 속에는 약 몇 가지 미네랄이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63가지. 예, 야, 역시 제대로 좀 강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네랄이 세포 안에 채워져 있었는데 세포수가 빠져나오게 되면 빠져나올 때 미네랄이 같이 빠져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 자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소수 좋다고 그러는데 수소수는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소수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사용하고 남는 이 산소들에 대한 활동한 남는 산소를 이걸 활성산소라 그래요. 이 활성산소를 수소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중화시켜준 물로 만들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아주 좋은 물이라 해서 수소수를 먹는 걸 권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소수는 이게 물 분자는 분자가 큰데 수소는 분자가 작으니까 이게 소통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포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좋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편 생각하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미네랄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든 이 물에 대한 내용은 뭐로 따지냐면 경도로 따집니다. 경도. HP? 아니 경도는 그거는 pH고 네, pH 농도 그건 pH 농도고 알코올 산성, 알칼리 산성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중성수죠. 예, 중성수 pH가 한 7.5 정도 되는 중성수를 마시는 거고 이거는 경도는 뭘 의미하냐면 물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수치를 갖고 경도로 따집니다. 그 미네랄 중에서 다량 함유 미네랄이 칼슘과 마그네슘이에요. 네.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을 가지고 경도를 따지는데 이게 좀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이 물이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제주 삼다수 아시잖아요? 좋잖아요. 네. 그건 경도가 10입니다. 경도가 10. 근데 예를 들면 애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해양 심층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뭐 1000년 동안 있는 해양 심층수 거기는 경도가 80에서부터 350까지 경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먹는 음용수가 80 정도나 120 정도나 150 정도를 물을 먹어주면 우리는 대부분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넘칠까요? 부족하죠. 네. 칼슘, 마그네슘이 네.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도가 높은 물을 먹어주면 좋은데 어떻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경도가 높은 물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물을 먹으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삼다수가 좋은 삼다수는 경도 10, 해양수는 경도가 80에서 120.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심층 해양수를 먹으면 좋겠죠. 비싸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걸 먹으면 좋고요. 안 그러면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끓여서 날리고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도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화학물질들이 섞여서 있기 때문에 중금속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그건 생각하고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물을 마실 때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실 때 언제 마시는 게 중요할까요? 언제? 보통 뭐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밤새 빠져나갔으니까. 예. 수시로 갈증 없을 때. 네. 그래서 물은 공복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그러니까 물은 아침 공복에. 또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복이 되려면 한 얼마나 지나야 될까요?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그게 공복이지 않습니까? 공복에. 또 점심 먹고 공복에. 또 저녁 먹고 공복에. 이렇게 공복에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어서 물을 채워주면 좋겠고. 그러면 이 물을 드실 때 온도는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요? 체온 정도가 좋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도에 대한 내용들이 체온 정도를 얘기하는데 어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물을 먹는 건 1리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면 내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이용해야 할까요? 그 시간을 아니면 내 체온을 올리는 데 이용해야 될까요? 하루에 2리터밖에 먹을 수 없는 이 물을 내가 마시는데
내 체온을 올리는 데 사용해야 할까요? 떨어뜨리는 데 사용해야 될까요? 올리는 데 사용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올리는 데 그래서 사용해야겠죠. 예, 중국 애들이 찬물을 안 먹는다고 그렇죠. 그러네요. 올리는 데 사용해야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2배가 좋아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 몸에 가장 이제 뒤가 또 제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온도가 떨어질 때 우리 몸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까 정상 온도 몇 도라 했죠? 제가 37.2도.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의 대부분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내부 온도가? 심부 온도가? 뭐 36.8도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온도가 35도밖에 안 돼요. 아.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떨어져요. 우리 몸에 왜 온도가 떨어지냐면 이 몸의 체온을 유지하려면 칼로리가 많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럼 칼로리가 많이 필요한데 이 체온을 유지하려면 칼로리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음식을 먹은 그것이 좀 더 칼로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칼로리가 예를 들면 머리 쓰는 데 사용되어지고 위 운동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피 돌리는 데 사용되어지고 뭐 다 사용되잖아요. 그럼 칼로리가 지금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내 몸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데에 필요한 이 칼로리가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소모되고 온도를 올려주는데 이게 사용되는 칼로리가 부족한 데다가 예를 들면 외부적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막 받게 되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내 몸속에서 호르몬 분비 같은 걸 막 시켜야 되잖아요. 인위적으로 새로운 뭔가를 막 생산해내잖아요. 그럼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또 칼로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럴 때마다 내 몸은 올라가야 떨어져요. 체온이. 순간적으로 열이 막 나는 것 같아도 체온은 떨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몸은 더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이 몸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변이세포가 만들어지는 체온이 34도, 35도인데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만드는 암세포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원인에 대한 내용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 2리터를 먹는 시간에도 나는 뭐를 지키는데 사수를 해야 돼? 물을 먹으면서 체온을 지키는데 이 기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먹는 2리터가 아니야. 오늘 2리터 더 이상 먹으면 또 이게 또 배도 그러고 물이 또 너무 하면 몸에 또 이게 농도가 안 맞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전해질 농도가 0.9%의 염도가 또 이게 맞아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물을 무리하게 많이 먹으면 이 전해질이 떨어지면 신경의 이 순환이 좀 더 또 무리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2리터밖에 먹을 수 없는 기회에 차가운 물을 먹어서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한 물의 온도를 먹어주는 것이 좋다. 예.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운동을 막 하고 나서 심장이 막 뛰고 막 그런 상태에도 뜨거운 물을 먹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럴 때는 적당하게 좀 시원한 물 먹어도 괜찮지만 평상시에 항상 마실 때는 따뜻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다. 예. 그래서 적어도 물을 잘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잘 마시는 것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이걸 잘 생각하면서 마시는 것이 잘 마시는 거다. 예. 예, 2가지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쭉 해서 한 7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건 기본이지만 이게 강의할 때마다 조금씩 또 살이 붙습니다. 네. 그렇겠죠.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서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들면 자기 신체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전문 선수가 돼요. 그리고 내가 그냥 남이 시켜서 물 많이 마셔야 되는데 먹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물을 먹게 되게끔 내가 바뀌어지죠. 내 삶이. 그러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 7가지를 쭉 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면 자기가 건강관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